함수가 뭐냐? 여기에 대한 어렴풋한 감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들을 좀 할 것이고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는 답니다. 굉장히 뭔가를 하진 않지만 불편하죠. 자,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보지 않고 자, 뭐 그냥 막 정의해 볼게요. 포멀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집합이 등장합니다. 두 대상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일단 키워드로서 두 집합. 일단 집합 두 개가 등장을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방향성이 있나요? 함수에는? 그쵸. 어디에서 어디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성이 존재해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두 집합, 방향성이 있는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를 얘기해요. 자, 대응 관계란 말 속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가는 거죠. 대응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또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떤 집합 X에서 Y로 가는 이건 바뀔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X를 정의역을 많이 쓰고 Y를 공역으로 많이 쓰니까 X에서 Y로 가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대응 관계고 그 이름을 스몰 f라고 하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도 쓰죠. 집합 X에서 Y로 가는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하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응 관계인데 규칙이 존재하죠. 규칙. 어떤 규칙이죠?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데? 이 출발하는 얘를 이름에서 뭐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하나요? 얘를 뭐라고 하죠?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는 이 집합을. 자, 두 가지 조건이에요.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가 이 말 속에는 빠짐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가 소외받지 않고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그 다음에 뭐죠? Y의 원소 몇 개? 하나에 빠지진 않아야 되지만 복수는 안 돼. 하나에 대응되는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죠? 네. 이런 녀석이에요. 자,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식으로 쓰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대응 관계는 함수다.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교과서상에 등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같으면 f x1은 f x2이다. 되게 뻔해 보이는데 이게 뭐죠? 모든 x1, x2라는 표현 속에 빠짐없다는 게 들어가고 규칙 1번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규칙 1번이고요. 그 다음에 x1, x2가 같으면 fx1은 fx2다. 사실 그렇잖아. 1이 2로도 가고 3으로도 간다면 이걸 허용하는 어떤 함수라고 한다면 함수값이 하나는 fx1은 2도 됐다가 3도 되니까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규칙 2번이 되는 거죠. 같아야 돼. 같은 녀석은 같은 녀석 와야 돼. 값은 유일해야 돼. 이게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정의예요. 이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함수 f가 잘 정의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함수 f가 함수 g랑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두 함수가 같을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1번 함수식이 같다. 함수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안 된다는 건 여러 번 뒤어서 알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은 함수가 같다. 함수가 같다.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1번 정의역이 동일해야 되고요. 공역이 동일해야 돼요. 일단 같은 두 개의 집합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각 함수값이 동일할 때. 이때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왜 이 말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집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집합이 y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합시다. 근데 fx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 gx는 x 다섯 제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정역하고 이렇게 가는 함수 f고 g라고 한다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제로는 제로로 가고 1은 1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해도 마이너스 1, 1은 5번 곱해도 1이 될 거고 0은 5번 곱해도 0이 될 테니까. 이런 경우 함수값이 같을 필요는 없다. 함수값이 같지 않아도 함수는 같을 수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함수의 종류 뭐가 있을까? 3개짜리로 합시다. 자, 이런 걸 무슨 함수라 그러죠?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fx는 a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번째는 항등함수는 뭐죠? 자기 자신 들어간 녀석이 똑같이 튀어나올 때, 그지? 방금 했던 것처럼, 저기서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기어나올 때. 근데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ix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i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ix는 뭘 뜻하는 거니?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근데 자기 자신이야. y는 뭐죠? y로부터 y로 가는 함수. 집합 어떤 대상까지 표현할 때 iy, ix라고 쓰지만 결국은 들어간 녀석이 그대로 튀어나올 때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알겠어. 세 번째, 1대1 함수라는 표현이 있죠. 일대1 함수는 뭘 1대1 함수라고 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셔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돼. 1대1 함수.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쓰자면 요런 식, 이런 상황들. 이걸 F라고 할 때. 어떤 경우? 안 겹치는 거. 함수값이 겹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는 함수값이 안 겹친다. 함수값이 겹치지 않는다.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걸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이 표현형이 중요해요. 표현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을 어떻게 하죠? 식으로 쓰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자, x1, x2에 대해서 이 정의역상에 f는 어떤 녀석이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데 모든 x1, x2에 대해서 x1이 x2랑 다르면 뭐가 와야 될까? fx1이 fx2랑 달라요. 아까 함수의 조건이 뭐였죠? 이것이 함수입니다. x1하고 x2는 같으면 fx1하고 fx2가 같습니다. 이게 함수의 조건이었어요.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x랑 y랑 다르면 fx1은 fx2랑 다릅니다. 무슨 얘긴데? 얘랑 얘랑 다르면 함수값은 같은 곳으로 절대 향하지 못해요. 나뉘어서 간다. 나뉘어서 간다. 라는 표현이 1대1 함수입니다. 자, 이 표현이 있으면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니? 본 명제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대우 명제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똑같은 게. 대우 명제 쓰면 어떻게 돼? 대우 명제 쓰면 대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줄 때도 있고 요걸 줄 때도 있어요. 뭘까? 그쵸? fx1하고 fx2 함수값이 같았다면 본디 같은 녀석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대1 함수를 왜 따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면 y는 fx. 자, 두 번째 y는 gx. 이 중에서 1대1 함수는 누굴까? 뭘로 판단하면 되죠? 임의의 y 값에 대해서 임의의 y는 k를 잡았을 때 그때 만나는 x 값이 유일한 경우. 이건 뭔데? y는 k에 대해서 x1을 집어넣어도 k가 나오고 x2를 집어넣어도 k가 되는 그 말은 뭐죠? 겹친다 함수값이. 얘는 어떻게 k를 가져와도 거기 대응되는 x 값은 하나밖에 없다. 나뉘어서 간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식으로 판단하는 법입니다. y는 k에 대해서 교점이 하나가 유일하다. 그게 뭐라고? 1대1 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대1 함수랑 비슷하긴 한데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니? 왜 그런 걸 따지죠? 왜 이렇게 복잡한 말들을 만들어내지? 1대1 함수라는 조건에다가 뭐를? 공역하고 치역이 같대요. 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낼까요? 준서야? 왜 만들어낼까? 그쵸. 그러니까 함수에는 대응 관계가 있어요. 봐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된다고. 그지? 근데 1, 2, 3, a, b, c, d가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함수가 돼버렸어요. 1이 a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은 b로 가. 이거 함수 되나 안 되나? x에서 y로 가는 건?
되잖아. 겹칠 수는 있어요. 한쪽에서 짝대기가 두 개만 안 나가면 돼. 그 다음에 이것처럼 소외받은 녀석이 안 생기면 돼. 그지? 마치 팬클럽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팬클럽 가입해. 그러면 같은 가수를 응원할 수도 있고. 적어도 그래도 한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양다리는 안 되지. 최소한. 팬인데. 근데 이게 방향성이 있는 대응 관계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죠? y에서 x로 가는 짝대기 순서를 바꾸면 그래도 함수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짝대기 순서를 바꿨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짝대기 순서를 바꿨을 때 함수가 될 수 있으려면 소외받는 녀석이 없어야 돼. 소외받는 녀석이 없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치역하고 공력이 같다. 그 다음에 하나만 꽂아야 돼. 양다리 안 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결국은 이 조건은 왜 필요한 조건이라고? 반대로 x, y 짝대기 순서를 바꿔도 함수가 되게끔 한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역함수 존재 조건인 거죠. 거꾸로 화살표 방향을 바꿔도 집합의 대응관계 순서를 바꿔도 함수가 유지가 됩니다. 어떨 때? 아주 스페셜할 때. 그게 1대1 대응 조건인 거죠. 대응 관계 속에서는 두 개가 있었잖아. 소외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 요런 내용 때문에. 되겠니? 자, 그러면 그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나눠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잖아요. 충분히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1번 별표 치세요. 집합 R. R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의 그래프랍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뭐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프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X축, 여기 Y축이잖아요. 그래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걸 fx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을 x와 거기 대응되는 fx로 구성한 이걸 뭐라고 하죠? 요런 집합은 이게 나타내는 게 하나의 점이잖아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걸 그래프라고 해요. x를 집어넣으면 x 어차피 x가 튀어나오긴 해. x, x.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게 기억이고요.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죠? 니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초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 이런 꼴. 그 다음 디귿 지수 함수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게 디귿 리을 y는 x 세제곱처럼 생겼나요? 요런 녀석. 그 다음에 미음 요런 꼴이네요. 비읍 여기 점이 있어요. 예, 요런 포인트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죠? 1번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에 뭐가 있을까요? 뭘 꺼봐야 돼? 가로선 x축의 평행한 녀석을 꺼야 돼. 그러니까 y는 k라고 하는 거 y 값이 일정한 녀석인데 그걸 껐을 때 거기 대응되는 x 값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기억 오케이, 기억 괜찮네. 니은 되나요? y는 k 잡았더니 세 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네. 안 돼. 니은 안 돼. 니은 안 돼. 그 다음에 디귿 되나요? 디귿 되나요? 이렇게 되죠. 리을 되나요? 이렇게 해도 한 점, 이렇게 해도 한 점. 어차피 원점밖에 안 돼. 여기 해도 한 점. 미음은 안 돼요. 여기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돼. 1. 그 다음에 여기는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한 점, 이렇게 잡아도 한 점, 이렇게 잡아도 한 점. 돼요. 디디리비 이렇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 치역은 뭐죠? 아니 공력은 뭐죠? 지금 여기서는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얼에서 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비는 게 없어야 돼. 비는 게 없어요. y축상에 비는 지점이 없어야 돼. 비는 지점이 없지. 왜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다 y 값에 대응이 되잖아요.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되나요? 밑에서 와가지고 위로 가잖아요. 비는 녀석이 없어요.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돼. 니은 디귿 되니? 안 되잖아. 여기 함수값들을 모아놨더니 얘는 x축 위쪽에 있다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 못 찾아요. 여기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디귿 안 되고 미음도 안 되죠. 이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어떻게 잡으면 밑에서 와가지고 위로 가니까 다 가능하다. 리을 비읍 되니? 비읍 돼요? 봐봐. 이렇게 됐으니까 x축 위에 있는 거 다 커버되고 값이 그 다음에 요것도 0이 있으니까 요것도 커버되고 밑에도 다 커버되고 비읍까지 됩니다. 기니리비 세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죠? 1번하고 2번의 교집합인 거 알겠어요? 1대1 함수도 돼야 되고 치역하고 공력이 같아야 돼. 그럼 뭔데? 이거 기리비 이렇게 되죠. 그다음 항등함수는 들어간 값이 탁 튀어나옵니다. x 들어가면 x 나오고 y 들어가면 y 나옵니다. 기역 이렇게 돼버리고 상수는 뭐죠? y 값이 하나. 안 어렵죠? 얘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제 그래프 속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 3번도 쉬워요.
자, 볼게요. F는 뭐죠? 1대1 대응이니까 다 나뉘어서 가는 거야. 그다음 힌트는 뭐니? G가 뭐라고? 항등 함수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요?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얘는 힌트를 그냥 항등 함수란 말 속에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상수는 한 곳으로 가야 돼. 근데 봐봐. 여기가 항등 함수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 4네 두 개 더해가지고 마 4가 나온다고 정해져 있잖아. F2는 얼마? 마 2. H2는 얼마? 마 2. 이 마 2면 얘는 끝났어 그냥. 얘는 상수 함수니까. 근데 F2가 마 2로 갔어요. F2가 마 2로 갔어요. 나머지는 그지? 뭐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제로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2는 제로, F0는 리.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제로고요. G2는 제로고요. 아니죠. G2가 2죠. 그 다음에 H0, 마 2죠. 0이네요. 0. 자, 세 번째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F랑 G랑 같아져야만 한데 그 말은 뭐죠? 함수가 같으려면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돼. 같은 정의역은 X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을 수 있는 녀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얼마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제로네요. 얼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제로. 같아질 수 있는 게 맥시멈 2랑 마이너스 1 이 함수 값들에 대해서는 F를 타든 G를 타든 값이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이 안에서 구성해야 되겠죠. 하나짜리도 괜찮고 근데 절대로 공집합은 안 돼. 얘는 뭔데?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는 그런 x값들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은 빼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7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4번에) 별표를 치세요. 이 뭐 1대1 대응 직선은 1대1 대응이 될 요량이 쉽습니다. 근데 fx가 ax 플러스 b잖아요. 이게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되게 쉽지. 이렇게 되죠. x는 얼마? 마 3, x는 5, y는 마이너스 6, y는 10. 그러면 사실은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놀아야 되죠? 여기서 여기 사이에 놀아야 돼요. y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6하고 10 사이에 놀아야 되고 정역은 마이너스 3에서 5니까 결국 이 모든 녀석을 다 커버하려면
사실 꼴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 이거나 직선인 경우는 이렇게 가도 뭐가 만들어진다? 1대1 대형이 만들어지고, 아니 박스의 맨 위 대각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도 가능해요. 근데 직선이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되거든. 어디?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10 하고 어디를 지나는? 5,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요런 녀석.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8 가는 동안 16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10을 지나니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2. 요런 꼴이죠. 5번 그리고 6번.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된대요. 볼게요.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그려지는 게 뭐예요? x가 0 이상인 부분은 x 플러스 1을 만족한대. 요렇게 되죠. y는 x 플러스 1쪽 파트는. 자,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죠.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돼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잘 봐봐. 비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x축 중에서는 비는 값이 없어요. y축 중에서도 비는 값이 없어요.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춰주는 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1을 지난다. b가 1이라는 사실이 주는 건 뭐죠? 치역하고 공역이 비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음수가 돼버리면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망가지죠? 1대1 함수가 망가져요. 왜?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 두 개가 대응돼 버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려면 양수인 기울기가 양수 그대로 똑같을 필요는 없어. 그대로 유지되면 돼. 그 말은 뭔데? 2-a가 0보다 크면 된다고. 그래서 a는 2보다 작고 b는 1. a가 2보다 작다가 보장해 주는 게 뭐죠? 그래야지만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말해주는 건 1대1 함수를 만족시키고 b가 1이라는 사실은 뭐죠? b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1인 경우. 근데요, 요거는 쉬워요. 제가 퀴즈 하나만 더 낼게요.
함수를 살짝 복잡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fx가 x가 0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3에 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ax 플러스 b. 자, 요런 상황인데 f가 1대1 대응이래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물은 건 이런 느낌입니다. 볼게요. 일단은 결정된 걸 먼저 보자. 결정된 걸 먼저 보면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자, 세모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죠. 이런 꼴이 돼요. 마이너스 2,0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요.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y는 얼마? 기울기에 2 갈 때 1 가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 이면 되겠지? 날 바보로 하나? 근데 이것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것도 있다. 여기 지나고 여기 일단 둘 다 비어 있으니까 이걸 지난 요 직선도 가능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봐봐.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여기는 요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좀 더 가파르고 뭐도 가능하다고? 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세요. 1대1 함수가 되니 뭐 보고 판단하면 돼? y는 k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 한 점. 여기가 경계 이상하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한 점. 여기 이음새 부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한 점. 여기도 한 점. 여기도 한 점. 모든 경계 속에서 한 점 만나. 괜찮아. 1대1 함수 되고. 치역하고 공력. 비는 곳이 있나요? y축 중에서? 없어요. 여기 그림자를 다 떨어뜨려 보면 y는 1, 이 됩니다. y는 2, 여기도 있습니다. y는 3, 여기도 있습니다. y는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3일 때도 1일 때도 문제 없습니다. 제로일 때도 문제 없습니다. 음수일 때도 문제 없습니다. 치역하고 공력 다 같아요. 그래서 직선을 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울기가 양수처럼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만 대각선도 있다. 이걸 잊지 마라. 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게 포인트예요. 1대1 대응에서는. 가능하죠. 직선을 끼워 넣다. 양수면 한 개짜리 똑같이 양수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뭔가 집어넣을 때는 박스를 채워넣을 때는 박스를 채워넣는 방식은 1대1 대응을 만들 거.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박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확장시켜야 되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6번 별표 한번 치시고 6번 한번 봅시다.
6번은 자, x는 a 이상인 봐봐라. x에서부터 x로 가는 함수인 거잖아요. 함수 f인 거니까 잘 보시면 여기는 x가 a 이상입니다. 여기도 뭐 어떻게 되죠? x는 a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계가 어떻게 되니? 만약에 여기가 x는 a라고 할게. x는 a 이상. y도 a 이상. 그 말은 어디에 펼쳐진다? x에서 x로 간다라고 했지만 a 이상, a 이상. 여기를 지나는 녀석인 거야. 여기 이쪽에 함수가 펼쳐진다고요. 여기는 얼마죠? a, a가 돼버려요. 그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쪽 영역이 어떻게 되죠? x, a 이상, y축도 a 이상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a, a는 어디 위에 있죠? a, a는 대표적으로 y는 x상에 있어요. 그래서 뭘 따져본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y는 x상에, y는 x랑 만날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0부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점을 잡아야지만 어떻게 되겠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 4, 여기는 제로. 근데 아무 때나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 파트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뭐 비는 지점도 없고 모든 점들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한 점만 딱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포인트는 뭐죠? a, a 시작점이 되는 건 x는 a, y도 a 이상 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랑 y는 x가 만나는 이 지점을 찾자. 그게 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는 얼마? 0도 있고 5도 있는데 0,0 되니? 안 되죠. 왜? 0,0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빈다고 여기 잘린다고. 안 돼. 축 오른쪽에 있는 점만 가능해. 그래서 5,5 a는 5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그러면 7번도 별표를 치는데 7번은 아예 그냥 여기서 개념을 털어버릴게요. 함수의 개수 세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의 개수 한번 보죠. 문제 속에서 x가 1, 2, 3이 있고요. y는 1, 2, 3, 4가 있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이 방향성이 존재하는 대응관계를 f라고 한다. 그럼 집합 위에다가 짝대기 긋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함수를 f라고 할게. 그럴 때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함수만 되면 되는 거야. 함수만 되면 f의 개수는 몇 개죠? 겹쳐도 돼, 안 돼? 되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겹쳐도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number of f는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4개.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눈치 안 봐도 돼요.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개.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영향을 받죠. 옆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왜? 겹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2가 갈 수 있는 게 왜 3개죠? 그러니까 1이 간 곳은 가서는 안 돼. 3이 갈 수 있는 거는 2개. 그죠? 요런 녀석. 세 번째, 상수함수는 몇 개 있어요? 상수함수는. fx는 c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잖아요. 자, 몰빵에서 1로 갈까? 몰빵에서 2로 갈까? 3으로 갈까? 4로 갈까? 뭐라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4번은 뭐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갈 거잖아요. 1대1 대응은 x에서 x로의 함수. 잘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 있니? 그건 없어. 항등함수를 논할 때는 어떻게? 자기 똑같은 집합을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세요. 밑줄 치세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겠습니다. 그건 말이 돼요. 하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도 밑줄 그으시면 x에서 x로의 x에서 y로는 안 돼. 왜? 개수가 달라요. 개수가 다르면 같을 수가 없어요. 정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에서 x로. 그러면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3개. 2가 할 수 있는 ps 2개. 3이 1. 3, 2,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꼴 되겠나요? 그래서 6개. 어렵지 않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겠니? 이런 문제 안 나오지. 나중에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훨씬 힘들고 그런 녀석들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함수의 개수를 먼저 따집시다. 그러면 15, 16, 17을 먼저 할까요? 15, 16, 17.
자, 이 조건이 말해주는 건 뭐죠? 가조건이 말해주는 건 (1대1) 함수.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달라요. 나뉘어서 가자. 그리고 조건이 있죠. 9 빼기 fa가 fx 함수 값들의 집합이잖아요. 얘가 뭐죠? 얘가 치역이라는 얘기야. 치역에 9 빼기 fa도 들어간다. 그러면 1이 들어갔으니까 뭐도 있어야 된다? 9 빼기 1도 함수 값의 집합이 치역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하고 8이 치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8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1이 들어갔으니까 9 빼기 1 F1 8이 들어가야 된다고. 누가 들어갈래? 정해야지. 그래서 8에 대응되는 녀석은 하나 2, 3, 4 중에 하나 데리고 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걸 정하는 게. 정했어.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3, 4가 있는데 봐봐. FA가 어떤 치역이 돼버리면 9 빼기 FA도 치역이 돼버려야 되니까 세트가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긴데 2가 만약에 누군가가 3이 만약에 2로 갔으면 4는 어디로 가야 돼? 4는 어디로 가야 되죠? 7. 얘가 3으로 가면 4로 가야 되고 4는 5로 가면 6으로 가야 돼. 그죠? 이것만 정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 4 중에 하나만 딱 정하면 끝나요. 몇 개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았으니까 요거 딱 정해가지고 내가 얘가 얘 이렇게 갔어. 4는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가야지. 요것만 정해주면 끝나요. 1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함수가 지금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고 쉬운 녀석인데 근데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개념은 한 번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봅시다. F는 단순해요. F는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죠? x1, x2가 x에 있으면 fx1, fx2 이게 뭐죠? 무슨 뜻인데? x1이 x2 정의역상에서 두 개를 가져와도 함수 값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정의역은 두 개 이상 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A0 1부터 9까지 중에서 나머지가 0인 녀석이 얼마죠? 3, 6, 9 A1은 얼마예요? 1, 4, 7 10까지네. A2는 2, 5, 8 그러면 정해졌죠. 그 X는 A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어차피 나머지가 같은 애들로 구성해 달래. 그리고 그 개수가 2개 이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A0를 가지고 2개 이상 만들자면 A0인 경우는 뭐죠? X가 A0인 경우는
자, 원소를 2개짜리로 가져가면 3개 중에서 그냥 2개만 딱 픽해서 가져오면 되고, 만약에 3개짜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3C3을 하면 되겠죠. 3개 중에 3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몇 개? 3, 1, 4 이렇게 되고. 자, 만약에 이게 A1에서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X가 A1의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4개 중에서 몇 개? 2개 가져오든지 4개 중에서 3개 가져오든지 4개 중에서 4개 다 가져오든지. 그럼 얼마예요? 4C가 얼마지? 4개 중에서 2개 가져온다. 4, 32, 2팩 6, 4, 1 11개. 얘도 몇 개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3C, 3C3 하면 4개. 4, 11, 4 도합 19가지 19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니? 할만해? 승우는 괜찮아? 17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 2, 3, 4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이렇게 돼버려요. 4, 5구나. 더 많구나. x의 원소 a에 대해서 a 더하기 fa가 뭐여야 된다고? 짝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홀수면 함수값은 뭐 해야 된다? 홀수여야 되겠죠. a가 만약에 짝수면 짝수는 어디 대응돼야 돼? 짝수로 가야지만 짝수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로 가고 짝수는 짝수로 가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홀수.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3개.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2개.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1, 3, 5, 3개. 4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2개. 36까지. 안 어렵습니다. 18번까지 한번 해보죠. 내친 김에.
자, 보시면 X 안에서 어떤 A를 뽑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 조건을 보면 뭐죠? 함수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이 중에 선택만 하면 돼. 근데 치역이 뭐지? 치역이 둘이 같대요. 치역 자체가 1, 2, 3이잖아요. 그 말은 뭐니? 그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3개만 가져와야 돼. 근데 1에 대응되는 녀석은 1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픽해야 되는 것이고 2에 대응되는 녀석 2, 3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겠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래서 2를 가져왔어요. 4, 5, 6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 선택하죠 뭐. 그러면 1, 2, 5랑 1, 2, 3이 대응되는 1대1 대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값은 몇 개? 6개 이렇게 된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몇 개만 딱 적어볼게요. 몇 개만. 문제가 똑같아요. 어차피 함수의 개수 묻는 거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를 묻는 거라 우리가 까다로운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잖아요. 함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 풀어봤던 것들 중에서 8번 9번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볼게요. 11, 12 자, 보시면 가조건이 뭐죠? 앞쪽에서 1대1 함수죠. fx2가 함수값이 같으면 사실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을 보낸 거예요. 이게 나뉘어서 가지 않는다는 어떤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약수 세 개를 가지고 곱해가지고 12를 만들었어요.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가 있겠니? 1, 2, 6짜리 조합이 있고 서로 다른 세 개니까 겹치면 안 돼. 1대1 함수라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 3, 4. 순서는 몰라. 그러면 1, 2, 6 조합은 순서를 1, 2, 6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 있죠. 몇 가지? 3패까지. 3, 2, 1, 6가지. 1, 3, 4도 마찬가지.
조합을 3패까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대상을 놓고요. 함수에다가 실수 전체의 값, 모든 값을 다 들고 와요. 값을 받은 다음에 이게 A한테 들어가네?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2를 보내고 얘는 A 안 들어가네? 그럼 1을 보내고 치역은 1 또는 2가 되죠. 그런 녀석인데 기억 fx의 3 x가 소수 집합이라고 했어요. 3 소수인데? 왜? 3은 x 안에 들어가니까 소수 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네. 니은 p가 x 합집합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p의 x는 fx의 x fy의 x 맞겠니? 맞나요? p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합집합은 길이 d x가 기역에 있는 녀석으로 본다면 기역 상황에서는 얘는 2가 되죠. x가 기역에 있어요. x가 니은에 있어요. x가 디귿에 있어요. 기역에 있으면 어차피 얘는 2지 좌변은. 여기는 얼마예요? x 안에 들어가니까 2, y에는 들어가니까 1. 안 맞는데 니은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집합에 들어가면 2, 여기서는 얼마? 리 2.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니은 틀렸어요. 근데 모든 기니디 문제는 디귿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석을 하시고 기니에서 뭔가 아이디어와 어떤 힌트들을 최대한 끌어와야 돼. f의 x 빼기 y는 1이라는 건 뭐니?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1이라는 건 x-y 여기에 기니 d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은 x는 절대로 기억은 아니네 이런 얘기니까 합이 제일 커지려면 니은이면 되잖아. 니은이면 어디 x에도 들어가고 x는 y에도 들어가니까 여기 2 여기 2 맥시멈 얼마? 4 이게 가능한 거지. 기D 9번의 답은 3번 기D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 12, 19 딱 3개만 더 봅시다. 요런 거잖아요. 맥스 함수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함수인데요. 두 개의 대상 중에서 큰 값을 여기 있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픽하겠다, 고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fx가 gx보다 크면 fx, gx가 fx보다 크면 gx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g1은 2, g2는 1, g 얼마죠? 3은 4, g g3은 3, g4도 3. 그 다음에 f4가 얼마죠? 이렇게 돼버렸네.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결론 난 게 하나가 있지. 값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뭐죠? H4는 얼마? H4는 얼마? 3이잖아요. 큰 값이니까. H를 잡을게요. H4가 얼마? 3. H는 또 1대1 대응이래. 다 하나씩만 물려야 돼. 그 다음에 H3은 얼마죠? H3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은 하나 썼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H3은 4. 그 말은 F3이 4네. 그런 결론. G1은 2니까 H1은 2 이상. 근데 1, 2에서 안 쓴 1, 2가 나와야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H1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H2는 1이어야 되겠네. F2 알겠다. 1이다. F2 1이다. H3은 4다. 둘의 합은 5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12번 봅시다. 12번은 fx가 어떤 녀석이죠? x의 절대값이 2 이상이니까 이거나 여기서 2x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는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마이너스 4a. 근데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어디서는?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요. 2 집어넣으면 4니까. 이 콤마 여기는 4 마이너스 4 원래는 이렇게 되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2 여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4a 2b가 얼마? 값이 다를 수가 없어요. 4여야 돼요. b는 2 이렇게 돼야죠.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자, 요런 녀석인데 일단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이렇게 봐야 돼. 이게 과연 요런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요런 그림도 있을 수 있죠. 차이가 뭔가요? 이 참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감소하다가 오른쪽에서 증가가 돼버려.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축 한쪽만 포함하고 있어야 돼. 모든 녀석들이. 내려왔다가 대칭 축을 포함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1대1 함수가 깨져버린다고. 그런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 A가 0보다 크면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어야 되잖아. 근데 확실한 건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축의 한쪽 면만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축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이게 어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축이 어떤 경우?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를 곱하겠습니다. a는 그러면 2분의 1 이하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면요.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축이 아까 했지만 마이너스 a분의 1이 얼마? 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축이 결정되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 a 곱하면 바뀌어.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0보다 작다. 요거거나 혹은 요거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답이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0은 안 되죠. 이 참수가 깨지니까. 마지막 19번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라. 0, x, 2, 2. 보시면 fx가 x-1의 절대값 플러스 kx잖아요. 이 절대값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절대값 함수라고 하는 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녀석이에요. 분기점이 1이잖아요. 그러면 x가 1 이상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x가 0 이상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 되겠네. 1보다 크면 그냥 나오잖아요.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k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고, 사실 얘는 어떻게 되는 1,k잖아. 1,k 1,k. 여기는 어떻게 분기점이 뭐냐면 여기 1인 지점이거든. 1,k 지난다. 여기 절대값이 바뀌는, 함수가 바뀌는 이 지점, x는 1인 순간이니까 x는 1을 대입해가지고 봤더니 여기가 1,k가 돼버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x니까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a하고 a 플러스 2 치역이 y는 a하고 a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분기점을 한번 볼게요. 원래 x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x는 0 보고 x는 2를 볼 텐데 여기가 1일 때 어디라고? 1,k라고 할게.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은 확연히 양수죠. 1보다 큰 양수예요. 요런 녀석이 돼버려요. 얘는 k-1은 양수야, 음수야? 알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볼게. 요럴 수 있지, 요럴 수 있지. 일단은 언제 k가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k가 1보다 크면 둔해지겠죠. 1보다 크면 k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둔해지겠죠. 케이스가 두 가지. 그래서 다 왔습니다. 이제 곧 마칠 겁니다. 2일 때 값을 체크해보자. 2일 때 값은 얼마인데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 2,2k 더하기 1이죠. 2k 더하기 1. 그러면 이 경우 빨간색 케이스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뭔데? k가 0하고 1 사이. 두 번째 k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서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될지 알잖아요. 이 경우는 요 케이스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2잖아요. 차이가 2, 최대 최소 차이가 2. 여기서 최대는 2k 더하기 1이고, 이 경우는 k잖아요. 그게 얼마? 2가 된대. k는 1. 어떻게 쓸까? 등호를 한쪽에는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1이면 여긴 안 맞죠? 여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k가 1 집어넣게 되면 k, 1, k.
자, 0 집어넣어야죠. 0 집어넣으면 1, 0,1 이렇게. 자, k가 1보다 크면 이 k 플러스 1에서 1을 뺐더니 차이가 2가 돼버리네. k는 얼마? 1. 경계에 물리네. 여긴 괜찮네. k는 답이 1일 텐데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다시 쓰면 여기는 2x 빼기 1. 여기는 얼마? 1. 뭔가 경계에 물렸다는 게 요도 이거 이도 저도 아니고 요런 느낌이구나. 실제로는 요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